한일 외교장관이 최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일본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미국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일본 네티즌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일본은 총리 선거보다 먼저 처리할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4개월 만에 이뤄진 회담에서 징용, 위안부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각각 대화와 협력, 제재와 억지력을 내걸며 방점을 달리했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23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부터 50분간 외교장관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으며 일본 외무성도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허심탄회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란 양측의 입장에 간극이 클 경우 주로 사용하는 외교수사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활동이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 지역 억지력 강화의 관점에서 한미일 연계를 더욱 추진해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 정 장관은 해법 모색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징용,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한국 정부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HK는 양측이 징용 피해자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도 모테기 외무상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징용 등의 역사 문제에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으나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평행선으로 끝난 모양새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조속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사업 목적의 단기 방문은 물론이고 유학생과 주재원, 일본 취업 내정자 등 장기 체류자들의 일본 입국이 막힌 상태입니다. 이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새 일본 총리가 취임해 새 내각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국을 향한 후보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봤을 때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 간 회담은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이 계속 극우 성향의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총리 후보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지난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 성향 후보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의 당선 가능성에 적잖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케이자이가 22일 보도함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 퇴임을 10일 남겨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국행은 현지 정부와 언론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었죠. 도요게이자이는 미국 정부의 가장 유리한 차기 일본 총재는 누구인가라는 기획 기사에서 미국 내 정치권 인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들도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대표하는 스가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며칠 후 물러나는 것에 대해 아쉽게도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적 따돌림까지 당하고 있다는 걸 일본 언론 스스로가 보도한 셈입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당장 급박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아프가니스탄 철군 후폭풍 등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 외에도 누가 일본의 정치 지도자가 되든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인식에 크게 자리함을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탄탄한 양국 동맹 관계의 유지가 중요한데 이는 시스템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총리가 바뀐다 하더라도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다는 데 대해 안도하고 있습니다. 기시다와 고노가 모두 외무상을 지냈던 인물들이란 점에서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유럽과의 관계 개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관점 등에서 두 후보자 모두 미국의 국익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총리가 되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당선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다카이치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의 극우적인 성향이 한미 1·3국 동맹을 복원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손을 들어주기로 한 전략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총리 선거보다 중요한 게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차기 총리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쪽 국가에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시죠. 아니에요. 역사 문제 아니에요.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징용공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일철 죽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2018년입니다. 모두 지난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역사 문제도 아니고 모두 아니다. 늘 생각하지만 이 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항상 결과는 평행선. 그만큼 올림픽을 포함해 문제를 일으키고도 자주 회담장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 건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의 나라와 회합해도 시간 낭비이므로 같은 시간을 쓰려면 다른 나라와 회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요구만 하니까 당연히 진전이 없지. 왜 우리 쪽에서 계속 배려해줌을 원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소용없죠. 판타지 국가와 사실의 축적을 뿌리에 중점을 둔 나라란 애당초 타협점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 반일 교육과 조약 무시, 반일 무죄의 나라는 제재하면서 소원해지는 게 답이다. 징용공이나 위안부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끝난 상태. 이제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들도 꽤 오랜 시간 언급하고 다룬 것 같은데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평생 일본을 협박할 셈인가? 오랜 시간 다퉈온 주제지만 언제 봐도 기분이 묘하다. 과거가 이렇게나 오랫동안 두 나라를 올감할 줄이야. 한국이 빗나가고 있을 뿐이야. 수출 규제도 아니고 국가 간에 합의한 수출에 관한 규정의 변경도 아닌 단지 국내 규정의 변경이지. 외부인인 외국인의 참견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 운운에 관해서는 조약 체결 시점에서 국제법, 정치적으로 끝난 것이다. 역시 예상한 대로 언제나 빠지지 않는 주제구만. 어차피 또 제자리 걸음일 텐데 다들 힘 빼지 않는 게 좋을 듯. 일방적으로 답을 요구하는 건 협박이지 대화가 아니다. 받기만 바라고 이건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다. 일본은 이미 해결된 입장이니 말할 여지가 없다. 너무 시간 낭비야. 만약 정규의 순서를 밟는다면 위안부 합의 받고 한일 청구권 협정 파기하고 전부 일본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대화하는 것이 도리잖아. 뭐 그야 그렇죠. 외무장관의 권한으로 이렇게 꼬인 내용이 개선될 리 없다.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